이번 6월 A매치는 기대와 달리 김민재가 군사훈련과 맞물려 함께할 수 없고 손흥민 또한 약간의 탈장 문제로 인해서 이번 A매치 경기에 등장할지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이번 A매치에 출전이 매우 유력하고 최근 팬미팅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거기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축구 팬들을 대만족시키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소식으로 더 핫해진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보도해온 마테오 모리토 기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강인은 PSG에 매우 근접했으며 이적은 99.9% 확정됐다고 밝혔고, 프랑스 언론에서 공신력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로이 탄지 기자 또한 이강인은 이미 파리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전함과 동시에 이강인이 이번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면서 이례적으로 파리를 경유한 사실을 공유하면서 이강인의 PSG 이적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설레발 좀 쳐도 되는 거 맞잖아요. 대다수 언론에 따르면 이강인은 다가오는 16일 페루전과 20일 엘살바도르전을 치른 이후에 계약 발표가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7월 1일이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음바페, 네이마르가 1년은 더 뛰게 될 거고 세계 최고의 자본을 가진 최강의 팀 중 하나로서 리그 우승은 물론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넘보는 구단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이번 PSG 선택은 과감하면서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대다수 보고 있습니다. PSG가 이번 시즌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수비 문제 때문에 많이 삐걱대긴 했지만 점차 팀의 마음이 뜨고 있는 음바페를 계속해서 잡아두기 위해서라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문제라고 평가받는 수비진은 물론 살짝 부족한 미드필더진도 전격적인 보강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대단한 건 그 핵심 중 한 명이 이강인이라는 거죠. 2022-2023 시즌 PSG의 라인업을 보면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공격 라인업이지만 주전 미드필더나 수비는 그에 비해 매우 초라합니다. 우선 수비에서 마르키뇨스, 하키미를 빼면 딱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선수가 없기에 이번에 슈크리니아르를 FA로 영입했고, 미드필더진을 보면 베라티, 비티냐, 루이스, 솔레르, 산체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베라티 외에는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외의 선수들을 다 떠나보낸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더 좋은 미드필더들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 선수 중 한 명이 이강인이었던 거죠. 레퀴프에 따르면 PSG가 이강인에게 건넨 기본 이적료는 2천만 유로 수준이며 이번 이적에서 발생하는 이적료의 30%를 이강인이 받는다는 계약이 있다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이적으로 이강인은 약 660만 유로, 하나로 90억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고 연봉 또한 400만 유로로 마요르카에서 받는 연봉의 약 8배를 받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발렌시아 때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야 납득은 가능한 연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강인이 탄탄대로만 열린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드필더들을 추가로 영입한다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이번 영입전에서 이강인과 동갑이면서 미드필더인 스포르팅의 우가르테를 영입했습니다. 우가르테는 우루과이 국대 선수로 182cm의 오른발을 사용하는 미드필더입니다. 전체적으로 벤탄쿠르와 매우 흡사한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강인과 포지션 경쟁은 되지 않습니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나 혹은 더 공격적인 포지션에 어울리는 선수죠. 그리고 로마노 기자를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던 아센시오가 자유계약이 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영입할 거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현재 나이 27살인데 이강인과 비슷한 유형의 왼발 선수이면서 피지컬은 더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2019-2020 시즌에 시작하기도 전에 프리시즌에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선수 생명 위기까지 겪었는데 이후에 왼발 킥력 외에는 폼을 잃은 듯한 느낌이고 어차피 이강인이 탈압박, 드리블 능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죠. 문제는 또 한 명의 선수가 거론되면서 자칫 이강인과 직접적인 경쟁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링크가 되었습니다. 먼저 6월 10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PSG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뮌헨에 탈락한 이후 오는 여름 재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PSG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노리고 있다. 또한 오시멘에게는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거절하라고 설득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그들이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지난 7시즌 동안 5번이나 탈락한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로마노 기자도 실바가 파리의 최고 타겟 중 하나라고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말이 더 하나 있습니다. 아직 가까운 곳은 없다. 네. 베실바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맨시티를 떠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 올 시즌 겨울에도 이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그래도 잘 선택했죠. 트래블 주역이 되었으니까요.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원하지만 이적료 자체가 12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귄도안도 못 데려갈 처지라고 하더만요. 네. 이러면 베실바가 이적이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강인이 PS행이 99%라고 한 상황에서 베실바가 PSG에 오게 된다면 애매해지게 되는데 이강인과 직접적으로 비교될 정도로 스타일이 매우 비슷한 선수죠. 그런데 가치로도 베실바가 높다 보니까 자칫 경쟁에서 밀리거나 동시에 기용을 해줘야만 이강인이 중용되는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B클럽으로 가는 만큼 이강인이 언제든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면 아직 이적 확정은 아니거든요. 사인 안 했습니다. 오죽하면 마요르카 전담 기자가 메디컬 테스트도 받지 않았고 이적 임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근데 얘만 그래요, 얘만. 다른 스페인 매체에서도 이강인 이적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인 직전에 하이제킹도 하는 마당에 무슨 일이든 생기는 게 이 이적 시장이긴 하죠. 그래도 이강인은 99%로 가는 거지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해서는 타겟일 뿐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력 높은 호킨스 기자는 맨시티의 거래 조건에 PSG가 거절한 상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수 하나를 껴넣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 어그러진 것은 아니라서 긴장은 해야 하지만 이게 이적 시장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다음 차기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우선 파리는 지난 시즌 감독이었던 갈티에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소문만 무성한 1순위 나겔스만이 거론되고 있고 혹은 모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레키프에서도 나겔스만과 구단 측이 이전부터 접촉했었다고 했고 현재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6월 안에 성사가 될 거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인 거죠. 이미 나겔스만은 선수 영입권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영입권은 아니더라도 구단과 감독이 선수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타이밍에 새로 감독이 선임되고 그 감독의 의견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우선 뭐 지도 내는 것도 아닌데 뭐 베실바를 원하겠죠. 하지만 구단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존중하게 된다면 이강인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또한 나겔스만이라면 전술 천재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이강인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강인 안 썼다가 망한 발렌시아 보십시오.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 이강인 이적 불발 0.1% 확률이 베실바 때문에 벌어진다면 이거 파리와는 완전 벽삭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까지 기분 좋다가 긴장 100배가 된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